MZ 시네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마이클 잭슨에 대해 다루었죠. 그때 그의 첫 번째 멘토이자 첫사랑인 다이애나 로스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삭제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그녀가 빠짐으로써 영화의 퀄리티가 더욱더 형편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가수일까요? 1944년 3월 26일에 태어난 그녀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그룹이자 수많은 여성 그룹들의 모태가 된 슈프림즈의 리드 보컬로 활동하다 솔로로 데뷔해서 1970년대부터 성공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빌보드 차트만 보더라도 슈프림즈 활동으로 빌보드 핫 100 싱글 1위가 12개, 솔로 활동으로 6개, 총 18개의 싱글 1위 기록을 갖고 있는 엄청난 가수죠. 그녀의 인기는 대단해서 슈프림즈 시절 관객 모두가 그녀에게만 열광하였으며 이윽고 그룹 이름을 슈프림즈에서 다이애나 로스와 슈프림즈로 바꿀 정도였죠. 그런데 이러면 다른 멤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갈등이 있었으며 결국 플로렌스 발라드란 멤버는 퇴출당하고 말죠. 이에 대해서 다룬 뮤지컬이 있는데 바로 드림걸즈입니다. 이 뮤지컬은 1981년 초연에서 1982년 토니상 6개 부문을 석권한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이기에 당연히 영화화되었으며 한국에서 이 작품을 본 사람들 대부분은 영화로 봤을 겁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는 다이애나 로스 역에 무려 비욘세가 출연하였습니다. 거기다 제이미 폭스와 에디 머피 등 당대 흑인 톱스타들이 출연한 영화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플로렌스 발라드 역을 맡은 제니퍼 허드슨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녀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비롯해 골든글로브, 베프타, 크리틱스 초이스, 세계 등에서 수상하며 하룻밤 새의 스타가 돼버리죠. 그렇다면 그녀가 비욘세보다 더 위대한 스타인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원래 원작 뮤지컬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역할은 플로렌스 발라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을 때 플로렌스를 연기한 제니퍼 홀리데이가 제일 각광받았죠. 이는 레미제라블 뮤지컬의 대표 캐릭터는 코제트지만 막상 뮤지컬이나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코제트는 안중에도 없고 에포닌을 제일 인상적인 여성 캐릭터로 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디나는 코제트처럼 별 볼 일 없는 역할은 아닙니다. 하지만 드림걸즈에서 가장 훌륭한 서사를 보여준 건 디나가 아니라 에피입니다. 즉, 에피 화이트와 에포닌 모두 작중 여성 캐릭터들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행보를 보여주죠. 그래서 뮤지컬의 메인 히로인은 디나 존스와 코제트지만 관객들에게는 에피 화이트와 에포닌을 진정한 히로인으로 여기죠. 그렇다면 에피 화이트가 어떻게 나왔기에 이런 평을 듣는지 영화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962년 가수 경연대회 여기서 제이미 폭스가 연기한 커티스는 당대의 톱스타인 지미와 코러스 간의 갈등으로 고심하다가 우연히 미래의 드림걸즈 그룹을 보게 되죠. 이 시절 그룹 이름은 드림매츠. 커티스는 그녀들을 지미의 코러스로 발탁하며 그녀들의 본격적인 연예계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는 드림매츠와 지미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지만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상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미의 히트곡을 백인 가수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일로 커티스는 각성해서 자신의 가게도 정리하고 도박 등으로 새를 불려서 지미를 키웁니다. 평범한 전개라면 도박장에서 다 털리고 마피아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이 커티스란 사람이 물건인지 도박판에서 돈이란 돈은 전부 다 쓸어 담습니다. 그렇게 자본의 힘으로 마침내 지미와 드림매치 멤버들을 흑인이 아닌 백인 전용 공간에 공연하게 하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이 시기 지미의 원래 매니저를 팽하는 등 후반부의 타락에 대해서도 복선을 깔죠. 그리고 이때 백인 손님들이 지미보다 코러스인 드림매치를 더 좋아하는 걸 보고 그녀들을 본격적인 가수로 키웁니다. 그룹 이름도 드림즈로 바꾸죠. 하지만 이때부터 세 사람은 조금씩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커티스가 메인 보컬이던 에피 화이트를 디나 존스로 교체해서죠. 심지어 이때 에피와 커티스는 남녀 관계 교체의 이유는 디나가 더 아름다운 데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죠. 비즈니스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인간적으로는 화가 날 상황. 이런 그녀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노래로 어르고 달래서 우선은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데뷔합니다. 그리고 범의 날개를 단 듯 잘 나가는 드림즈. 하지만 에피는 계속 불만입니다. 초반부터 알 수 있듯 그녀는 자존심이 강한 타입입니다. 거기다 가창력마저 좋은데 센터 자리에서 밀렸으니 그 성격에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커티스마저 디나에게 더 관심을 쏟자 그녀의 신경은 갈수록 날카로워집니다. 결국 드림즈와 커티스는 물론 작곡가인 에피의 동생 시시마저 그녀를 해고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에피를 해고할 때 그녀가 부르는 And I am telling you I'm not going은 그녀가 이 영화의 진주인공임을 보여주는 노래로서 이 작품의 대표곡이기도 하니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유튜브나 음원 사이트에서 전체 분량을 전부 다 들으시길 권장합니다. 노래를 다 부른 후 그대로 쫓겨난 에피가 떠난 이후 디나, 존스와 드림즈는 매년 성공을 거듭합니다. 반면 에피는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죠. 그리고 그녀가 쫓겨날 무렵 평소보다 더욱더 예민했던 이유가 드러납니다. 임신으로 인해서였죠. 임신한 여성들이 호르몬으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은 걸 감안하면 그녀가 보여준 까칠함은 이해할 수 있죠. 참고로 아이 아버지는 커티스입니다. 싱글맘으로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에피 그 와중에도 자존심은 대단해서 커티스나 자기 동생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으며 사회복지사에게도 자신은 가수라고 피력하죠. 어찌되었든 사는 집만으로도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디나와 에피하지만 디나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은 남편이기도 한 커티스가 그녀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도 세월이 흐르며 돈맛을 봐서인지 속된 말로 속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성향은 디나는 물론 지미와도 갈등을 일으키죠. 간만에 그가 시시와 함께 작품성 있는 노래를 만들지만 커티스는 사회적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죠. 결국 지미는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다 방송 중 사고를 치고 커티스는 매정하게 그를 손절합니다. 쫓겨난 지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마약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하죠. 이 일로 시시는 커티스와 결별해 누나를 찾아가 화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에피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돕죠. 다행히 이 노래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죠. 내 영혼까지도 갖길 원해. 하지만 커티스는 시시가 자기 소속 작곡가였다는 걸 문제 삼아서 그 노래를 빼앗아 더 흥겨운 버전으로 만들죠. 내 영혼까지도 갖길 원해.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초반부 그들의 노래를 빼앗은 백인들과 똑같은 짓을 할 만큼 타락한 커티스 이 지경까지 이르자 무슨 근자감이 생겼는지 다른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디나에게 내 목소리는 형편없으며 내가 성공한 건 오로지 자기 몫이라는 포검까지 하죠. 커티스가 능력은 있을지언정 그녀의 성공은 디나 자신이 대단해서라는 걸 감안하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죠.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자 디나는 그를 떠나 에피와 함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에피를 돕기 위해 지난 수년간 커티스가 한 부정 행위들을 그녀에게 전달하죠. 결국 수세에 몰린 그는 에피의 노래를 전국에 송출해주기로 타협합니다. 그 직후 디나는 커티스를 떠날 거라 합니다. 커티스는 뒤늦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녀에게 빌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혼자 남은 그를 보면 역시 있을 때 잘하자는 말은 동서양 통틀어 불변의 진리란 생각이 듭니다. 이후 에피까지 포함해 다시 재결성한 드림즈 하지만 이는 드림즈의 고별 공연이었죠. 디나는 커티스를 떠나면서 그룹도 같이 해체해 솔로로 데뷔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행복한 멤버들, 에피도 행복합니다. 비록 마지막이지만 다시 드림즈에 복귀하였으니까요. 한편 커티스는 에피의 딸이 자기 아이라는 걸 눈치챕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는 드림즈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나죠. 이 영화는 앞에서 말했듯이 슈프림즈라는 그룹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비록 세세한 부분들은 다르지만 그래도 실제 이야기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결말에서 화해한 디나와 에피와는 달리 실제 다이애나와 플로렌스는 끝까지 화해하지 못하였으며 플로렌스는 32세에 이른 나이에 심장마비로 요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작중 삼각관계 역시 창작입니다. 플로렌스는 커티스의 모델인 베리 고디의 아이를 낳은 적 없으니까요. 그 외에 에디 머피가 열연한 지미는 당시 R&B 흑인 가수들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며 영화 속 음반사의 실제 관계자들은 커티스의 범죄 행위가 전부 거짓이라며 격노했지만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상당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제외하면 드림걸즈는 실제 슈프림즈의 행적을 그대로 따르는 전기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이클과 비교하면 이 영화는 대보나 기생충급 명작입니다. 어떤 점이 마이클보다 우월한지 설명하죠. 우선 이 영화는 당시 흑인들의 위치와 그들이 문화산업에 끼친 영향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영화에선 그녀가 없지만 여기선 꼬꼬마 시절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 당대 흑인 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가는 흑인 연예인이어도 인종차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보여주죠.
지미가 곡을 빼앗긴 것부터 시작해 이들은 백인들에게 서러운 꼴을 자주 당합니다. 이것이 당시 마틴 루터 킹의 연설과 디트로이트 폭동 등을 함께 보여주며 말 그대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흑인 연예계의 생리를 잘 보여주죠. 그와 동시에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수록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다름 아닌 인간성이라는 건 역시 잘 보여줍니다. 마이클에서 주인공 마이클 잭슨은 지상의 강림한 천사마냥 행동하며 그의 가족들 역시 아버지를 제외하면 모두 때 묻지 않고 착하게 살죠. 그래서 저는 마이클의 등장인물들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드림걸즈의 인물들은 모두 인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생생한 살아있는 인간으로요. 타이틀 주인공인 디나도 선하지만 슈프림즈 활동에 방해만 되던 에피를 쫓아내는데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인공인 에피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쫓겨난 건 본인 탓도 상당하니까요. 디나가 당대에 먹히는 목소리일지언정 에피보다 스타성이 뚜렷하면 뚜렷했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피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였죠. 그리고 분명 이때만 인성질을 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평소에도 저러던 게 기었고 폭발해버린 거겠죠. 안 그러면 제 아무리 센터가 아니라도 지금껏 팀에 공헌한 그녀를 경험도 없는 신인으로 교체하는 추강수를 둘 이유가 없으니까요. 거기다 이 대사처럼 쫓겨난 이후 돈 관리만 잘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외에 지미와 로렐은 불륜 관계이며 지미의 죽음도 커티스의 말처럼 자업자득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커티스는 내용 소개에서 알 수 있듯 후반으로 갈수록 타락하죠. 이처럼 작중 인물들 대부분이 장점과 더불어 뚜렷한 결점을 지닌 인간으로 묘사됩니다. 분명 다들 그다지 나쁘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세월이 흐를수록 나쁜 면들을 보여주죠. 이것도 마이클에서 보여주지 않은 지점이죠. 연예계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지만 굉장히 살벌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갖 재능을 지닌 사람들의 꿈과 욕망이 한데 뒤엉킨 곳이니까요. 그런 곳에서 사람의 선량함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착할수록 마이클 잭슨처럼 철저히 이용당하는 게 이 바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연예계를 다루는 작품들 대부분이 이 세상의 화려함과 비정함을 동시에 다루며 해당 주인공은 본인 안의 어두운 면과 직면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삼켜지느냐에 따라서 해피엔딩과 비극으로 결말이 나뉘죠. 실화 그대로 만들어졌다면 비극으로 끝났겠지만 이 영화는 실화를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어서 적당히 행복한 열린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저로서는 실제 사건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도 좋았을 것 같지만 이렇게 만든 버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 로스는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을 굉장히 좋게 그린 작품임에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 일이 생각나서일까요? 본인만이 알겠죠. 어쨌든 당대의 낭만과 야만을 화려하게 보여준 드림걸즈, 삼국지에 나온 서서의 말을 인용하자면 마이클이 반딧불이라면 드림걸즈는 보름달입니다. 이게 마이클보다 더 훌륭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출연진들입니다. 제니퍼 허드슨을 제외한 배우들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못했는데 여기선 배우들 모두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미로 나온 에디 머피는 당시 흥행 성적이 들쑥날쑥한 데다 특유의 오버하는 연기로 인해 배우로서 한계가 보인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의 오버 연기와 딱 들어맞는 지미 역으로 인해 2007년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수상하였죠. 뭐 그의 다른 영화로 골든 라즈베리상을 수상하였지만 그에게는 간만에 배우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영화죠. 그리고 비욘세도 다이애나 로스처럼 인류 가수여서 디나 역의 찰떡궁합이었죠. 제가 디나 역을 코제트와 비교했는데 레미제라블에서 존재감이라곤 없는 코제트에 비해 디나는 주인공의 자격이 있습니다. 흥망성쇠를 모두 겪어서 보여줄 게 많은 에피에 비해 디나는 작중 성공만을 하기에 그 서사적 임팩트가 떨어질 뿐이지 원작 뮤지컬에 없던 리슨이라는 노래만 봐도 알 수 있듯 디나 역시 에피와 더불어 주인공으로서 존재감은 충분합니다. 거기다 비욘세는 이 영화 전에도 여러 영화에 출연해서 노래 외에 다른 연기도 기본 이상은 하였죠. 그리고 제이미 폭스야 원래 대단한 배우인데다 가수이기도 하니 뭐라 더 덧붙일 말이 필요 없죠. 그 외에 로렐 역의 애니카 노니 로즈와 시시 역의 키스 로빈슨 등 조연들 역시 연기에 구멍이 없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노력했어도 마이클 잭슨의 열악 카피로만 보이던 차파르 잭슨에 비하면 이 영화의 연기는 예술이죠. 그만큼 대단한 영화니 마이클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